네, 2025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하는 말이 그의 인식의 한계, 그의 상상력의 끝이라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네. 미국이 GBU-57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자 나토 정상회담에 못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라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더러운 평화나 찾던 이재명 대통령, 그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과도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러한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용외교를 하겠다. 또 그는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에도 쉐시하고 대만에도 쉐시한다. 이런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토 정상회담에 가지 않으니 앞으로 미국 대통령 만날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는 그렇게 입으로 떠들던 실용외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다음날 취임했나요? 오늘이 6월 23일. 이제 취임한 지 20일 정도 된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냐?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외교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용은커녕 실용을 걷어차는, 즉 더러운 평화나 좋아하는 이념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쫄보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쫄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나토가 어떤 데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유나이티드 네이션, UN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확대된 연합국들을 모아갖고 만든 국제기구가 UN입니다. 근데 UN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소련이 미국에 맞서면서 냉전이 벌어지자 미국이 최초로 만들었던 미영연합군을 토대로 새로운 동맹체를 만듭니다. 그게 나토입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지금도 해외에 파병을 하려면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상원의 인준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미군이 바로 6.25 때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보냅니다. 유엔에서 인민군이 침공한 거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그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결성하자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유엔을 만든 유엔의 회원국인 미국도 당연히 군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 6.25 때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미군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엔군 이제 직접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다 하는데 이 16개국 구성이 누굽니까? 16개국 구성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토 연합군이 들어온 거예요. 나토 구성했던 나라들이 주로 들어오고 거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왔느냐? 나토하고 유엔은 미국과 영국이 만든 거죠. 당시 영국은 지금 영국이 아니라 영연방을 거느리고 있었죠. 영연방 중에 캐나다도 있었고 호주도 있었고 뉴질랜드 있었고 남아공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영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토는 아니지만 추가로 들어온 거고 필리핀은 미국 덕택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1950년 공산화되기 직전 대한민국을 구해준 거는 나토입니다. 근데 나토 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못 가겠다. 이유는 더러운 평화가 좋아서. 이 말은 못하고 있죠. 중동 정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동 정세 갖고 고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까? 전 세계가 다 중동 문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면 배심이 땅땅해야 되는데 중동 문제 하나 갖고 못 가? 아니, 다음에, 근데 이재명은 겁쟁이라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여기 총알을 맞았을 때도
주먹 쥐고 일어나고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음날부터 연설했는데 이재명은 여기 살짝 긁혔는데 헬기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쫄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쫄보면 안 돼요. 쫄보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하고 푸틴을 상대하고 시진핑을 상대하겠습니까? 참 이 쫄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를 할지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사람이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위 실장은 뭐 제 또래 친구들 대사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하는 선배입니다. 위성락 씨는 다 이것저것 알 거예요. 안보실에 있는 군인 출신들도 알 거고 외교관들은 알 텐데 나토가 어떤 건지 유엔이 뭔지 근데 이렇게 쫄보 더러운 평화나 좋아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죠? 자, 외교는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외교가 뭐 세계 100몇십 국가 수교했다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외교는 옆 나라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류해서 잘 지내자. 그죠? 옆 나라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센 나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 힘이 없으면은 우리 반에서 제일 쌈 잘하는 놈하고 친하면은 나 안 때리잖아요. 아무도. 걔가 나 지켜주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센 놈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 지위가 확 바뀌잖아요. 아니 회사 생활에서도 그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촥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안 좋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밟히잖아요. 외교는 주변국하고 외교를 빼고 나면 미국과 세계 슈퍼 강대국인 미국과의 외교가 전부입니다. 자, 미국을 이끄는 트럼프가 마가를 주장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는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종신시켰다라고 평가받죠. 그가 Let's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썼을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Let's America Great Again.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로 바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하고 북한의 핵을 없애고 북한하고 통일을 이루고 중공한테 꿀리지 않고 러시아한테 밀리지 않고 일본하고도 당당히 맞서는 강국이 되려면 미국하고 친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동맹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외교는 마가라고 봅니다. 마가는 뭐냐? Make Alliance Great Again.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lliance Great Again. 이게 한국 외교의 구호가 돼야 된다. 마가. 우리가 마가를 내세우면은 역시 마가를 내세우는 트럼프하고 통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위성락 실장은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쫄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이 나토 정상회담에 뭐 대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할 거예요. 저도 참모 생활을 했다면 한 사람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 할 때 뭔가 이렇게 설명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면 되게 답답합니다. 뭐 항상 윗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들어줄 때 이제 이 힘이 나는 건데 그 설명했더니 뭐 자네가 안 와서 해 그러면 정말 시시해지죠.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는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참모의 말을 듣고 참모의 말을 자기가 결정해서 집행하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죠. 이 겁쟁이는 자기만 겁에 가라앉혀서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 시시하게 나 위성락 보냈으니까 됐어. 나는 더러운 평화가 좋아. 이기는 전쟁 안 할래.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됩니까? 자, 미국이 이제 이란을 때린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의 망치 작전이라고 명령했는데 우리말로 한다면 아닌 밤중의 홍두깨 정도가 되겠네. 저 같으면 아닌 밤중의 홍두깨 작전이라고 번역하겠다. 미국이 이걸 한 걸 보게 되면은 손자병법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병자와 궤도야. 군사학은 속이는 거다. 자, 미국은 미주리주 비행단에서 이걸 띄울 때 그 미주리주 비행단 주변에는 숱한 간첩들이 있어서 B2가 뜨기만 하면 다 어디선가 무전을 날리죠. 그래서 일부러 한 대는 미주리에서 떠서 대서양을 넘어오게 되면 훨씬 더 이라크가 가깝죠. 태평양 넘어오면 멀죠. 그래서 하나는 태평양으로 보내고 다른 건 대서양으로 보내서 헷갈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들도 가서 6대는 작전을 하고 한 대는 대기를 하고
또 이것이 폭격을 들어갈 때 아마 함재기겠죠. 미국이 125대의 전투기를 띄웠고 잠수함과 함정에서는 토마호크를 쏴서 어떤 게인지 막 미국의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잡힙니다. 미국이 쏘는 토마호크도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레이더에 잡힙니다. 근데 B2는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B2를 더 못 보죠. 이런 거 잡느라고. 이렇게 굉장히 기만하는 작전. 이번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미스디렉션이란가 이제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하여간 기만 작전을 했다 뭐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작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군사 작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작전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불법인 것도 있지만 싸움에는 불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작전 속이는 겁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는 이 기만을 하는 작전을 북한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도 적용할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쫄았고 이재명이 쫄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 관세 문제 풀겠다고 뭐 당당하게 G7 날아가서 못 만나고 오더니만은 실용외교 한다고 실용외교 못하는 거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뭐 할까봐 겁이 나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와, 이런 대통령이 임기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자리를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본인이 밀리니까 계엄령 선포했다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념 색채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중요한 포스트에는 이념 색채가 강한 사람을 넣어서 이제 좌파들 연대로 이제 저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좌파의 이익만 지켜서는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느냐? 좌파도 한국의 일부일 텐데 한국은 좌우파를 넘어서 더 큰 존재인데 한국의 이익을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은요. 그래도 자기는 좌파였지만 한국군을 자유투 부대를 파병하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 쫄보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문재인도 쫄보였지만 더 쫄보 이미 스스로 증명해버렸어. 이거 어떡하죠? 저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얼마나 저 자리에 있을지 뭐 본인이 그만둔다고 나간다 그러면은 또 미국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못 나가게 붙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도 참 고역일 겁니다. 아니 정동영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건 저는 코미디로 보여요. 정동영 씨는 옛날에 MB하고 붙었던 대통령 후보입니다. 2010년경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지금 나이도 70이 넘었고 훨씬 나은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 훨씬 후배 밑에서 장관을 합니까? 정동영 씨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성남시장 후보로 이재명을 해준 사람이 정동영 씨 아닌가요? 그 통일부 장관을 어떻게 수락했는지 사실 정동영 총리라면 내가 또 모르겠어. 하여간 지금 뭔가 지금 조각도 이상하고 이게 뭔가 이 보온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도와준 사람들을 내세우는 건지 쫄보의 모습을 보입니다. 더러운 평화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관세 협상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트럼프는 수가 만수잖아요. 뭐 주가미군 뺄 수도 있고 갑자기 이번에는 중부사령부가 중심이 돼서 이란을 폭격했지만 북한 폭격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할 때 우리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이번에 네타냐후하고 트럼프는 뭐 서로 교환하면서 트럼프가 이 작전을 하기 전에 네타냐후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더 많이 좀 밟아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두두둑 또 초토화해놓고 B2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중동에서 강국이 되고 대접받는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거의 모든 전쟁 참가하면서 미국의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영국은 세계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우리도 동아시아에서는 북한하고 중국에 맞서는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주목받았는데 이 쫄보 대통령이 긴장하게 되면 자꾸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일본이 그걸 가져가겠죠.
참 일본을 이기자고 하면서 거꾸로 일본한테 지는 구도를 만드는 쫄보 대통령, 더러운 평화나 좋아하는 대통령, 여러분은 사랑하고 존경하실 겁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고 우리 경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